네, 오늘 마감 상황 전해주실 전문가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우리투자증권 금원섭 대리가 함께 자리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반등의 기대감이 좀 컸던 걸까요?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말고는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민종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분석하셨습니까? 네, 오늘 일단 어제 좀 예측하기로는 일단 오늘 한 3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반등이 한 10포인트 중반대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여전히 장은 좀 불확실하다는 걸 좀 반증을 하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 여전히 현물 쪽에서, 일단 선물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물 쪽으로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그 스탠스가 아직까지는 좀 하방 쪽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아직까지 장이 워낙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하방 쪽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수급상을 좀 보여주시면 이 외국인과 투신의 좀 쌍끌이 매도세가 여전히 좀 진행을 된 것으로 보이죠. 오늘 양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네. 일단 오늘 가장 지수 반등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일단 기타 법인으로 들어온 그런 국가 지자체 자금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프로그램 쪽이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베이시스도 상당히 지금 안 좋고, 어떤 그동안 거의 9,000원 가까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소폭이나마 좀 300 가까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일단 수급 쪽으로도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락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좀 수급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굳이 이런 장에서 굳이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굳이 들어가신다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관망이 괜찮은데 굳이 매수를 하시려면 개별 종목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금원섭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마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일단 아마 전일 증시부터 일단 살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및 미국 같은 경우에 플러스권을 시작한 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총리에서 일단 유럽은행 총재가 좀 약간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용이 말 그대로 일단 국채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단은 다 마이너스권을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을 할 때 플러스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많이 떨어졌지만 네. 유럽권 및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 없이 또는 그렇게 악재 없이 일단은 올랐다가 그렇게 일단 22 총재가 좀 약간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일단 그거 외에도 일단은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나라의 일단 그런 컨트리 리스크로만으로 일단은 결부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력 도발 및 충돌,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급락은 피할 수 없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좀 더 추세가 좀 더 좋게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단은 금일 상승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큰 폭 하락에 대한 일단은 반발 매수세 정도라고 일단 좀 더 가볍게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8일까지는 북한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단 무력 도발 가능성이 좀 낮게 보고 있고요. 그 후 일단 1월 이후에 그 북한 체제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를 흔들 변수로는 일단은 유럽 이슈로 일단은 단일화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 북한에 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는데 오히려 유럽에 대한 악재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유럽을 살펴봐야 되고 이 북한에 대한 문제도 2, 3일 정도에는 잠잠할 것이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좀 몸을 사리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네요. 수급 상황 어떻게 파악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으로 현재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관 흐름 봤을 때 오전까지 또는 외인 계속적으로 매도세의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에도 투신권 일단은 그 수급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도 항상 봤을 때는 일단 연기금 또는 일단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악재가 터져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강한 편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같은 흐름에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런 매수세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기금의 추가 매수 가능성을 염두를 해줬는데 그럼 매수를 해보자면 네.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악재로 있을 때는 중요한 게 그렇게 연기금이나 또는 국가 지자체가 일단은 사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매수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해만 들어서도 일단은 올해 바로 엊그저께 19일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코스닥에서 6,6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올해 목표치가 12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목표치는 채웠지만 중요한 건 말씀처럼 이 목표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으로는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탄력적으로 일단은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일단은 좀 더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네. 그거 외에 일단은 이런 그 매수세 가능해서 일단 좀 더 상승적으로 좀 매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일단 10월 말 1910선에서 18% 정도 일단은 전체 금액 18% 정도 차지했던 그런 주식 매수 그 비중이 현재 같은 경우에 1790선, 80선 하면서 일단은 비중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수 흐름을 좀 열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에 과거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가 떨어졌지만 국가 및 연기금 계속적으로 매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참고 삼아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 및 또는 국가재차 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그 관심을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외국인들은 매도 폭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다라고 증권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은 유럽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지금 매도로 일관을 했던 모습이니까 굳이 뭐 북한 문제로 더 매도를 했다라고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 순매도 속에서도 오늘 자동차 업종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눈에 띄었다면서요. 네. 일단 뭐 그동안 뭐 가장 뭐 투자자분들이 가장 뭐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일단 자동차 업종인데요. 그렇죠. 일단 뭐 최근에 뭐 어제 좀 반등이 어제 뭐 시장 하락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오늘도 뭐 소폭 좀 상승,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현대차는 뭐 그다지 뭐 눈에 띄는 반등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이 저점 아니냐, 뭐 지금 매수해서 뭐 배당까지 쭉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들 많이 문의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뭐 지난주도 항상 얘기했듯이 일단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매매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항상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오늘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 수급으로 볼 때는 일단 특별하게 뭐 저점 인식보다는 저는 일단 바스켓 매수로 볼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고요.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뭐 그 기폭제가 된 게 일단 뭐 유럽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런 유럽 마켓 시어가 일단 5% 달성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좀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어느 좀 기폭제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은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좀 진행형에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하루 이틀 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뭐 스탠스가 완전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환율이 뭐 1160원대로 올라오면서 일단 뭐 수출주 중에서는 뭐 자동차 그나마 좋지 않느냐 뭐 이름으로 인해서 뭐 관심을 좀 받기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환율 상승하는 게 일단 우리나라만 환율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환율 상승에 따른 뭐 수출주 부각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다소는 제한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핵심은 일단 뭐 이번 유럽 재정위기하고 일단 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매매 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크게 매수를 권고해 드리지는 않고 있고 일단 좀 더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와 증권에서는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수출주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김정희 사망에 대한 것은 국내 증시의 영향이 미미하다. 오히려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 펀더멘털과 직접 연관은 없고 삼성전자, 현대차, 만도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요. 자, 그러면 지금 1대1이네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고스트림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동차 업종이나 또는 부품주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그 말씀처럼 일단 민노 차장님이 하신 말씀을 일단 저도 좀 약간 좀 일부분 일단은 동참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일단 최근 고점을 살펴봤을 때 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아차가 최근에 72,000원대, 73,000원대 고점까지 갔다가 최근에 그렇게 그 실적적인 또는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그 수급적으로 많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 72,000원대까지는 뭐 기관 및 외국인 흐름이 계속 좀 좋아졌다가 그 이후에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오늘 및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관 흐름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그 연말 일단은 배당 시즌을 앞두고 그런 연말에 대한 그런 배당 시즌 일단 관련해서 일단 그런 매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또는 연말 또는 연초까지 일단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좋아진다고 해도 일단 내수적으로는 일단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말씀처럼 좀 더 보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약간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테마, 여러분은 혹시 매매를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방산주고요. 그리고 어제 급등한 생필품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방산주는 이틀 연속의 상승, 생필품주는 하루 만에 좀 고꾸라졌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기는 하는데,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그나마 좀 단타 기회를 그러니까 단타 기회이다만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주가 수익을 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종목들 위주로는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그런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해서 좀 매도량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쭉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단타기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도 예를 들어서 삼성테크인이 일단 대표적인 방산주로 지금 볼 수가 있고, 또 중소형주 위주로는 여러 가지 생필품 관련주도 있고 방산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좀 펀더멘털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방산주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워낙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도 포함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IT주기 때문에, 최근에 IT가 그나마 좀 괜찮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이나 또 한 종목 예를 들자면 대륙제강 같은 경우에는 부탄가스를 만드는 네. 회사지만은 기존부터 좀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고, 워낙 펀더멘털이 4분기 내년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만 좀 집중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지 크게 좀 범위를 넓혀서 매매하시기에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삼성테크민과 대륙제관 정도 좀 펀더멘털이 그나마 좀 양호한 종목들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게 테마의 흐름은 계속 활발합니다. 그래서 잘만 고른다면 한번 좀 수익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월수금 앉으시는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도 무수히 들으셨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셀트리온도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어서 올랐는데, 그럼 가지고 오신 이유가 혹시 좀 추천해 주시는 겁니까? 이 종목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마 추천 쪽으로 일단 말씀드릴 때는 저도 그래서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일단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슈도 많이 되는 그런 이슈였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최근에 회계 문제 같은 걸로 일단은 좀 안 좋아져서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좀 지지부진 흐름을 보이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자회사 투자 소식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중에서 일단 이런 내용 때문에 말씀드릴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바이오 시밀러를 일단은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런 판권을 가지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바로 JP 모건 그쪽 투자 회사에서 2,540억가량 일단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난 9월에 싱가포르 국가펀드인 테마석에서도 거의 2,000억가량 일단 투자해서 지분을 10%가량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회계 부정 사건 때문에 일단은 좀 약간 좀 안 좋은 또는 부정적으로 흐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해외에서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부펀드 관련해서 일단 좀 매수세가 좀 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일단 추천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 2년 동안 2년 연속 일단 코스닥 기업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일단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일단은 최근에 관절염이나 류머티스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일단 임상이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지금 성공해서 일단은 공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단 말씀처럼 일단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에서 일단 좀 더 긍정적인 인식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이 일단 35,000원대인데 일단 이 정도 흐름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매수할 수도 있고 말씀처럼 추천드릴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35,000원에 지금 추천을 할 만한 가격대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도의
목표가를 좀 구축하고 계신 거죠? 목표가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죠. 일단은 회계 쪽으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 고점이 일단은 45,000원대, 47,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천 종목으로 또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업종 종목들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도 우리가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유럽과 북한이라는 시나리오가 거의 10개 이상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전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조심스럽게나마 대응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구사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최민규 과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민종원 사장님께. 네. 일단 뭐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00을 언제 돌파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800에 가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대에 나와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일단 올해 1,800대만 끝나도 양호하게 주식시장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1,800이 넘더라도 일단 지수가 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참 대형주 위주로 참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좀 그동안 좀 해왔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한번 저점을 찍고 한번 좀 미니 랠리가 좀 올 것 같은데, 일단 미니 랠리가 올 때는 일단은 대형주 위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주 랠리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 정책 관련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복지 관련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따진다면 예린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은, 일단 충분히 펀더멘탈로 봤을 때도 충분히 거의 9,000원, 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관련돼서 가장 좀 펀더멘탈 양호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주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가운데 이 복지 관련 테마, 예림당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만,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앞서서는 오로라를 한 가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복지 관련 테마, 긍정적인 의견 줬습니다. 자, 금호석 대리님. 일단 저도 1,800선까지는 일단 제가 봤을 때 당연하게 일단 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95포인트까지 일단 올랐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1,800선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무난하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중요한 건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유럽 및 미국에서 특별한 얘기만 없어도 일단은 보합권선에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사든 아니면 또는 보유를 할 때 좀 더 불안한가 안 불안한가 그런 상황이 좀 중요하다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서 좀 관심 가져볼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내수 관련하고 일단은 IT 업종을 일단 좀 타표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수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계 업종하고 철강 업종 같은 제가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일단 중요한 게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인프라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일단 많이 좀 떨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IT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하드웨어 쪽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일단은 2011년 4, 4분기하고 일단 2012년 1, 4분기 같은 경우에 EPS 전망치 같은 게 현재 기준으로 이 두 분기 연속 일단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이 종이 목재하고 생활용품 그리고 하드웨어하고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4, 4분기뿐만 아니라 1, 4분기까지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하실 때도 이런 네 업종에서 일단은 선택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분께 그런 업종 종목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민종환 차장과 우리 투자증권 금호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